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금 여기에 중용 두 번째 시간으로 중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응척이라는 분이 중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양식을 지니지 않고 유람을 떠나면 끝내는 분명 굶주리게 된다. 중용과 대학은 양식과 같은 것이고 제자백과는 유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시공간에서는 반드시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한 곳에 머물러 살지가 않죠. 집에 머물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일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동안 모두 공통으로 지녀야 할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돈으로 바꿔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 요즘은 카드로 가지고 다니죠. 그것도 양식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맨몸으로 빈털터리로 다니면 분명 굶주리게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양식입니다. 몸을 살리는 것이 음식이라면 마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다음 중용은 불교를 해탈로 압축하여 말한다면 유교는 중용으로 압축해 말할 수 있다. 해탈은 마음의 짐을 벗는 것입니다. 즉 생각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고정된 생각, 집착된 생각,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중용을 얻으려면 생각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해탈 역시 중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경전에서 말하는 인간 세상의 모든 경전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들이 바로 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공자가 중용을 말씀하셨고 또 자사가 중용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벌써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절에 벌써 중용이라는 말을 언급하였습니다. 중용은 마음의 중용이다. 유학의 도통이 마음이죠. 요순시대부터 맹자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그 도통의 핵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바로 마음의 중용이죠. 마음의 중용을 유학의 도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맹자가 마음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용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실천 덕목이다. 중용은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중용은 늘 사용하는 우리의 생각, 늘 사용하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중용이 있습니다. 그 속에 중용이 있고 그 속에서 중용을 찾아야 됩니다. 공자의 중용을 찾더라도 공자의 생각이나 공자의 말과 공자의 행동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어디에서도 중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항상 중용이 적용되고 우리는 중용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것은 중용이죠. 아기가 배고픈데 울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플 때 우는 것이 중용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배고프다고 해서 울면 그것은 중용이라고 할 수 없죠. 배고픈 것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실천하기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보편성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은 쉽고
항상 인간의 삶에 적용되고 그 적용이 시간으로 늘 변함없이 적용될 때 그것이 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중용은 첫째 내 마음을 아는 것이요, 둘째 누군가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셋째 내 마음과 누군가의 마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죠. 대부분 첫째와 둘째를 빼고 중용을 말합니다. 중용을 말하면 조화를 말하죠. 조화를 말하면서 그 조화의 목적을 빼고 말합니다. 목적을 빼고 말하는 것은 그저 관념적인 논의일 뿐입니다. 조화를 목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농사를 목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처럼 조화를 목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좋은 인간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좋은 인간 관계는 나의 삶과 상대의 삶에서 충돌이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장례식장 가서도 밥을 먹고 술을 먹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 가서도 밥 먹고 술을 마시죠. 밥 먹고 술 마신다는 것은 그 사실적인 면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이 구분되는 것은 마음가짐이죠.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술 마시고 밥 먹는 것과 결혼식장에서 술 마시고 밥 먹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도 노래하고 춤추고 놀죠. 하지만 장례식장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가짐을 떠나서 마음을 떠나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령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조화를 얻는 것이 바로 마땅함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용은 당면한 일에서 마땅함을 얻는 것이다. 중용은 당면한 일에서 마땅함을 얻는 것이다. 중용은 매번 바뀌는 한 지점이며 그 지점을 마땅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중용에 대한 개념과 주석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처음 송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이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용에 대한 설명이나 주석이나 지금 논문 이런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중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아니면 중용에 대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해보라 이렇게 하면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땅함입니다. 인간은 중용을 이룬다는 것은 마땅함을 지향하고 마땅함을 얻고 마땅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땅함을 다른 말로 당위성이라고 하죠. 적당함이라고도 합니다. 중용은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해서 그 지점만을 중용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중용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고집이 되고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중용의 지점은 시공간의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저쪽이 중용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쪽이 중용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가운데가 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과 상황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중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 이 두 가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냥 사실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일 뿐입니다. 또 상황은 상황 그 자체 하나만으로는 존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상황이 함께하고 공간과 상황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상황, 공간적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름과 겨울을 구분하고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는 것. 이거는 시간적 상황이죠. 하지만 물 한 바가지를 밭에 식물에게 주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방에 부어버리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공간적 상황이라고 하죠. 마땅함이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따라서 매번 변한다면 그 마땅함에는 부당함이 있는 것이 됩니다. 마땅하면은 부당함이 포함이 되어 있다. 여기가 마땅하다고 하면 여기는 어제 저기에서 보았을 때는 여기는 부당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말에는 부당하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땅한 것, 부당한 것을 버리고 마땅한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저기가 마땅함이었는데 만약 오늘은 여기가 마땅함이라면 어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부당한 것이 되고 오늘 입장에 봤을 때는 저기가 부당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와 저기에 여기와 저기에는 마땅함과 부당함이 함께 있는 것이죠.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사람에게는 구해줘야죠. 하지만 무릎도 안 차는 얕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굳이 구해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얕은 물에도 아기가 허우적거린다면, 아기가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구해줘야 하죠. 그렇게 시간과 공간과 상황이 함께 붙어야, 함께 있어야 중용적 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와 저기라는 실제 공간은 여기와 저기는 실제 공간, 이 공간은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와 저기에서 당위성이 부여됩니다. 여기와 저기에 당위성이 부여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식적 구분일 뿐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의식적 구분이 여기와 저기라는 시간과 공간에 붙을 때 그때 마땅하다는 상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중용에 대해 중용 그 자체를 목적으로 중용을 구현하지 않는다. 중용 그 자체는 관념적 형이상이기 때문에 중용은 항상 사물에 깃들어 구현될 수밖에 없다. 배고프니 밥을 먹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해야 한다. 배고파서 밥을 먹는다.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를 구한다. 밥을 먹는다, 구한다는 중용적 대처이죠. 하지만 배가 고프니 밥을 먹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해야 한다. 이것은 당위적 판단입니다. 당위적 판단이 되지 않으면 중용적 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밥을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보고 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해서 마땅함을 얻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처는 중용적 대처가 아닙니다. 부당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중용이 아니다는 것이죠. 당위적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는 항상 사와 물, 일이죠. 일과 물과 사와 물이 항상 함께 깃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이 사와 물이 모여서 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에 수많은 점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이루고 있듯이 우리 인생도 수많은 사와 물이 모여서 내 인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어떤 인생이냐 보려면 그 수많은 사와 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어떠한 판단을 했느냐, 얼마만큼 당위적 판단을 했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면한 사물에 대해서, 내가 당면한 사물에 대해서 당위적 판단을 했을 때, 마땅한 판단을 했을 때 내 삶에 힘을 얻게 됩니다. 부당한 판단을 하게 되면 내 삶에 힘을 잃게 됩니다. 중용은 내 삶에서 옵션입니다.
중용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땅한 판단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추구하는 중용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순수 능동성이고, 둘째는 그렇게 하려는 의식적 능동성이다. 첫째는 필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당위성을 가지는 판단입니다. 순수 능동성은 눈에 보이고 귀에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가만히 눈 뜨고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귀로 소리가 다 듣깁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며, 이것은 내 몸에 눈과 귀의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면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적 능동성은 눈에 보이고 귀에 느끼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 마땅함, 부당함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에서 우리는 마땅하다, 부당하다, 취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있으면 항상 옳은 판단만 하게 됩니다.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옳은 판단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부여되면 그런 판단, 옳지 않은 판단도 함께 부여됩니다. 인간 세상은 개인의 집합입니다. 인간에서 이는 개인을 뜻하고, 인간에서 가는 집합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세상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을 두 번 말하는 것이죠. 개인의 생각과 행위, 개인의 말과 개인의 생각, 개인의 행동,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회입니다. 그것이 집합이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공간이 공통의 공간을 이루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우리가 중용의 삶을 원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잘 살아야 되죠. 잘 잤느냐, 잘 다녀왔느냐, 잘 했느냐, 늘 잘을 붙입니다.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것이고, 다녀오는 것도 그냥 다녀오는 것이고,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것이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인데 잘 했느냐라고 잘을 붙입니다. 여기서 잘은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잘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잘 먹는 게 없죠. 그냥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비교를 하고 서로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먹는 것입니다. 내 밥상보다 옆 사람 밥상이 좋은 밥상이다. 그러면 나는 밥을 잘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는 것은 산다. 사는 것은 나의 입장이고, 잘은 관계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자연의 중용입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그냥 배고픈 거고, 먹으면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 능동성입니다. 하지만 잘은 인간의 관념적인 중용입니다. 의식적 능동성이죠. 관념적인 중용입니다. 잘이라는 기준이 없죠. 잘 먹는다, 잘 산다. 우리가 잘 사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는 기준은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재량껏, 각자의 수준만큼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잘 산다 말했을 때는 내 앞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는 내가 낫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낫게 산다는 그 기준마저도 우리는 관념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선택할 수 없는 필연적 사실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죠. 잠이 오죠. 졸리죠. 이것은 필연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당위적 판단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을 수가 있죠. 배고픈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먹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각형을 그린다. 삼각형을 그리는데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관념이죠. 하지만 삼각형을 그리는 선은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간의 관념을 더해서 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 삼각형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어떤 다른 시공간에 갔을 때는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오각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그냥 관념적 삼각형이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중용은 왜 안 되는가? 밑불을 끄지 않으면 끓는 물을 식힐 수가 없습니다. 팔이 아프다고 하면서 팔 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춥다고 하면서 얼음물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은 계속 아프고 추위는 더욱더 더해지겠죠. 생각에서 풀려나고 마땅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중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 이것은 마땅히 하면 안 된다.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마땅함에 묶여있고 생각에 묶여있으면 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부당한 생각을 하고 부당한 행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마땅함과 부당함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땅함,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땅함이 언젠가 봤을 때 그것이 부당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들게 지키고 있는 마땅함이 어떻게 보았을 때는 그것이 부당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두지 않으면 그것이 마땅함과 부당함, 옳다, 그러다 이것을 함께 열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함에 갇혀서 마땅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다음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이해이다.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고 하죠.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한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서 그렇고 둘 간에 본인과 상대 간에 일어나는 그 일의 실마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물에 따라서 사와 물에 따라서 상황이 생기죠. 상황에 따라서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원인, 가장 본질이 되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에서 중용은 시작됩니다. 일의 원인을 모르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치가 막혀 있으면, 이치가 막혀 있다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데 물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물길이 막히면 물은 계속 쌓이게 되죠.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은 물길을 떠납니다. 물길을 떠나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 일을 알지 못하면, 일의 그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계속 감정이 쌓이죠. 계속 감정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물길을 벗어나듯이 내 생각이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밖으로 벗어나는 그 생각은 이치에 맞지가 않고 마땅함도 아닌 것입니다. 벌써 일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는 서로 얽혀 있는 관계의 결을 찾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마음의 결을 찾는 것이고 내 마음의 결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결을 찾아서 그 사이에 부당함도 생기고 마땅함도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내가 없으면 최소한 나에게 있어 세상은 없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동떨어진 내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